직접 투자하실 경우는 지금 보이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투자는 성공한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고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것도 상당한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모든 게 다 안 될 경우에는 딱 봐도 뭐예요?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 투자할 때 알아야 할 것, 그다음에 간접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될 것으로 좀 나눠봤어요. 특별히 이제 직접 투자 여기서 간접 투자를 제가 구별하는 건 어떤 면이냐면 직접 대부분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투자는 이제 맡기신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으시거나 전체가 있으시거나 그렇잖아요. 저희 자문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뭐 연금도 맡기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맡기시고 일반 자금들도 맡기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의 간접 투자이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움직이지만은 뭐 연금은 펀드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서 간접은 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대부분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땐 직접 투자할 때의 주의점, 그 다음에 간접 투자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처럼 자문사 혹은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주저리 얘기를 드릴 건데, 대부분 다 제가 이런저런 시간에 얘기를 드려왔던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시 적어봤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오랜 20몇 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막 그런 기간 동안에 봐왔던 에피소드가 있고 경험이 있는, 그리고 또 반복됐던 일들을 위주로 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 입장에서 100% 옳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 보시면은 직접 투자하실 경우는 지금 보이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투자는 성공한다, 이런 거 같아요. 첫 번째는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고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금융상품화돼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보에 있어서 같은 환경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좀 편차가 커요. 뭐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유포되고요. 빠르게 확산됩니다. 채권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죠. 숫자로 말하면 막 9대1 이렇게 절동대로 주식에 대한 정보보다 채권의 정보는 적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통로도 별로 없어서 빠르게 확산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것들은 자산마다 다 다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래식 에세트, 특히 금융자산화 된 것들을 말하는데요. 비교적 주식 쪽이라면 주식은 이제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보를 좀 특정 층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고 이게 스프레드 되는 것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SNS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개인들도 워낙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증권회사 처음에 주식 브로커 할 때는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사람들이 회사 탐방해가지고 알려놓은 회사 정보를 제가 관리해드렸던 고객들보다 한 달은 먼저 알죠. 그래서 제가 모셨던 고객들에게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오기 한 달 전에는 제가 먼저 주식을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일반 정보가 그렇게 스프레드 될 수 있는 통로도 없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브로커가 그때만 해도 할만하고 주식 브로커를 이용하는 수수료는 충분히 나왔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아주 심하고 오래 걸리니까. 근데 지금 주식은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하기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지금은 뭘 하냐면 남들보다 나노 1초라도 빠르게 거래해가지고 빨리 사고 파는, 그래서 전산 시설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해양으로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빨리 거래가 일어나게 하려고 할 정도로 빠르기는 빠르겠지만 다른 의미의 빠르기를 노력하고 있다. 0.0001초라도 빠르면 남들보다 먼저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겠죠. 단지 그 마진은 작겠죠. 어찌됐든 내가 남들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알 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는지. 두 번째,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것도 상당한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랑 공치면서 들었어. 여기서 공친다는 골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혹은 자기가 실제로 아까 말한 애널리스트처럼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회사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그래서 남들이 알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먼저 선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모든 게 다 안 될 경우에는 딱 봐도 뭐예요?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기업에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만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투자 시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치 투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만 보고 그 기업의 앞으로 성공 조건, CEO 리스크라 그래서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그만한 보상을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는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되고 많이 열려있는 반면에 그 정보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는 미리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투자하고 저 사람도 투자 같이 빠른 속도로 하니까 내가 특별히 나만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기업만 투자하는 부분은 또 어려운 면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어버렸고 그런가 하면 아까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기업을 사기보다는 시장을 사는 거고요. 저희 인머스트는 그런 면에서는 업종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을 사죠. 저희는 산업 전체를 사서 산업의 변화를 통째로 수혜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는 없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 자문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주식 개별 투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산업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유상증자로 급락, 기업 폭락 뭐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산업 내에 있는 업종 내에 있는 한두 종목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떨어지는 것처럼 업종 지수나 업종 ETF들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ETF 투자를 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산업과 인덱스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인머스는 미국 시장에 거의 80-90%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관련된 기업들의 그 인덱스들과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죠. 한 번도 따로 움직이거나 S&P 500이 올랐는데 저희는 내려가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장을 사는 의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투자들을 하되 마지막 거는 뭐냐면 장기로 하는 방법이에요. 빠르게 사고 팔거나 남들이 모르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장기 투자를 해서 물론 장기 투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론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빠르게 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일이 대부분 많은데 어찌됐든 이런 투자들을 직접 투자할 때 주의점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빨리 정보를 접하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런 얘기를 아주 멋있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분은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고 모르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말한 말 중에 정말 많이 투자자들에게 회자되는 말 빼따콩풀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제가 영어나 불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워낙 이 빼따콩풀리는 그냥 불어식 발음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저도 그냥 빼따콩풀리라고 하는데요. 이 빼따콩풀리는 뭐냐면 이미 주식시장에는 반영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례로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주식 브로커 할 때 고객분들이 이제 신문 이렇게 펼쳐놓고 이거 사자고 이렇게 하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빼따콩풀리의 전형적인 신문에 나면 이미 사실은 시장에 반영돼 있는 왜냐하면 개인들이 신문으로 확인하는 사이에 제가 그 당시 주식 브로커 때는 어땠냐면 3달 전에 사고요. 가장 정보에 가까이 있는 1급
예전에 제 고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공치면서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된대, 이거 사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선생님이 정말 1급 정보에 가까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 앉아있는 주식 브로커가 1급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없어요, 1급 정보가.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사봅시다라고 하는 거는 뉴스를 먼저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뒤에 주식을 받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사실을 마치 지금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 반영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는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그 사실을 캐치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전에 이제 마블이라는 회사의 히어로물 중에 데어데블이라는 히어로물입니다. 이 히어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보질 못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히어로예요. 그래서 귀가 열렸는데 모든 소리가 한 번에 들리는 거예요. 뭐 10m, 20m 막 바깥과 빌딩 바깥과 뭐 하여튼 모든 소리가 들려오니까 거의 미쳐버릴 정도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자기가 집중해서 소리를 구별하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형상도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만지는 장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럴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과 구별력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요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는 항상. 그래서 뭐 보이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소리와 소음을 구별하는 거는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히어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영화에 이제 막 스토리로 나오는 건데 그 상태가 되면 구별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멘붕이 올 만큼 혼란스럽게 모든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필요 이상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잘 갈라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시니까 뒤죽박죽 적용을 해요. 그래서 빼딱공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 이미 다 반영된 정보를 이제부터 반영될 줄 알고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를 모르고 지금 상태에서 손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노이즈와 소리를 구별하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노이즈는 구별해내야 되지만 listen to cycle 뭐 제가 이런 말 쓰는데 사이클은 듣는 능력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윤곽이죠. 지금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들어갔는지 돌아갔는지 여기서 코스톨라니의 사이클 모델 달걀 모양이라는 걸 이렇게 써놓은 이유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시장 안에서 저는 사이클을 발견해내고 그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드리고 있는 이거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저조차도 어떻게 그러냐면 상당 부분 훈련돼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했을까요? 전체적으로 투자는 20년 이상이겠죠. 그죠? 매일같이 하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출근할 때 미국 시장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어떻게 됐고 채권시장 어떻게 이거를 같은 시간에 듣지는 못했지만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일은 하루도 안 걸리고 일어났겠죠. 당연히 주일날은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니까 장이. 하지만 그 외의 날은 토요일 날은 왜 해요? 미국 장이 금요일 날 장이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중에 6일은 저는 어김없이 해왔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20년을 꼬박 넘어서 2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로서는 엄청난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일반 고객분들은 계속해서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어렵게 하는 게 이거죠. 유튜브의 수많은 소식들. 요즘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거 작년 5월 겁니다.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시황 때 이 화면을 썼더라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그 작년 거만 캡처한 거고요. 매년 나왔던 거 그냥 하면 거의 똑같아요. 엄청나게 막 그때마다 이제 지금은 침체나 이런 부정적인 거지만 또 한창 좋을 때는 좋은 걸로 일색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대중이 옳았던 적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중은 이거를 따라가거든요. 노이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중이 모여서 한꺼번에 편안함에 스스로 빠져요. 너도 그렇게 보지? 나도 그렇게 봐. 그러니 맞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렇다라고 보는 경향,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해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향, 그게 바로 이런 그 공포와 탐욕의 꼭대기를 만들어내요. 공포도 모두가 합쳐서 만들어내고 탐욕도 모두가 합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대중은 제대로 맞췄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침체가 온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예고된 침체일 거다. 작년 5월에 이 서슬퍼랬던 이 내용들이 지금은 제가 가끔 인용했던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위슨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틀렸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에 너무 이제 따라가지 마요. 침잠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행동했는데 더 나은 결과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 노이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도 아무거나 읽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안 돼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만 보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걸 안 보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자부하는 건 뭐냐면 이 조그만 뭐랄까요? 저희가 7명이에요. 저희 직원. 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문사로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문사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 아니죠. 어쨌든 저희는 중산층 자문사를 추구하는 데기 때문에 일단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고액자산가분들과 일할 때는 당연히 그쪽의 법칙은 이겁니다. 한 사람당 자산이 많아서 적은 수의 고객을 관리하고 그렇지만 큰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위너인 거죠. 저는 반대. 그래서 제가 PB를 하면서도 늘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분들을 고객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이 많아야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왜냐면은 본사에서 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 고객분들하고 직접 접촉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되시거든요.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직원으로 보면 37명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저도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은 제가 훈련받은 대로 봐야 될 것만 봅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올까요? 근데 뭐 남의 내용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댓글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조심을 저 스스로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모든 내용을 보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채널을 본 다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구독에서 없애버리셔야 되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고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신입 직원이 되면은 3달 동안 지금 그 다른 직원들은 계속 하기도 하는데 3달 동안 요구하는 게 뭐냐면 9시 반까지 4개 정도 증권사에 데일리로 나오는 그 모닝 브리프를 요약해서 올려놓도록 한 장으로 요약하는 동안 많은 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하라고 하죠. 지금도 저 친구들은 아마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아침에 항상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습니다. 출근하면서 계속 아침에 끝난 미국 장을 보고 글로벌 장을 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게 뭐냐면 어느 종목이 오를 거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주식, 원유, 금, 뭐 환율, 뭐 그다음에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인덱스들을 보는 거고 그 자산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지 뭐 어느 게 올라갑니다. 뭐가 몇 배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저 친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람이 예측을 읽은 다음에 시장에서 진짜 그렇게 됐는지를 시간을 두고 반드시 확인해라.
그래서 확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로만 자꾸 추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꾸 떨구고. 입만 사는 사람들을 빼고 애널리스트도 이건 굉장히 좋은데 주가랑은 정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들.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망원경을 써야 할 때가 있고 현미경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바꿔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 투자에서는 즉시 손실로 다가오는 거죠. 보시면 이제 현미경은 작은 걸 크게 보는 거잖아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가까이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큰 숲을 봐야 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에다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숲을 보거나 매크로 같은 것들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기업으로 승부를 볼 게 아니라면 매크로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망원경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현미경을 또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안이 결국 도화선처럼 6개월 뒤, 1년 뒤를 바꿔놓을 만한 사건인지 그런 팩트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SVB가 부도가 나는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위기, 은행 위기로 갈지를 그때는 추적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이나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죠. 한국도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를 현미경으로 아주 마이크로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망원경으로 작은 걸 들여다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현미경으로 멀리 볼 수 없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훈련들이 돼 있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식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틈나면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로 달리면서 보이는 풍경이 저는 좋아요. 자전거의 속도로 갈 때만 옆에 피어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와요. 어느 계절에는 어떤 꽃이 피는지.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스포츠카, 자동차, 드라이브 할 때 똑같이 강변을 달려도 보는 게 같지가 않죠. 양쪽 다 할 수는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로 드라이브하는 식으로 보면은 자전거의 진정한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꽃을 보지 않고 큰 풍경들만 뭐 엄청나게 뭐 해변 그런 것만 본다면 사실 풍경은 풍경이지만 진정한 걸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뭐 떨어지거나 받거나. 꽃을 보면 안 돼요. 차로 달릴 때는 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큰 풍경 그 뭐랄까요? 그 신호등 그다음에 커다란 그런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로 할 사람은 계속 단기로 해야 되고 장기로 할 사람은 계속 장기로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장기인데 행동은 단기로 합니다. 그것도 일관성 있게 당기면 차라리 난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뭘 샀는데 손절 못하고 계속 하락해서 할 수 없이 장기 보유? 그게 장기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은 장기 방식이 되고 어떤 거는 그런데 단기로 반응을 하면서 시야는 또 판단은 장기 방식으로 해요. 장기 투자 방식으로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라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리서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가치 투자자와 그냥 적극적인 투자자를 구별할 때 예전 회사로 말하면 제가 있었던 신영 그쪽의 신영자산운용은 가치 투자하는 하우스였는데 가치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들의 어떤 리서치 방식은 뭐냐면 바텀업 방식이에요. 바텀업이란 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자산 운용의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요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 자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시황 같은 거에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시장이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틀어놓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모여서 종목 회의만 합니다. 이게 바텀업. 기업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탑다운은 뭐냐면 탑다운은 지금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은 어디냐. 탑 1, 2, 3를 찾아냅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한국이야, 미국이야,
일본이야 뭐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한국이면 거기서 자동차야 조선이야 철강이야 그러면 자동차면 그 자동차 안에서 현대자동차야 현대모비스야 이렇게 가는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이 탑다운 방식은 전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리서치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어디가 실적이 좋아지고 어디가 나빠지고를 보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왜 안 될까요? 당연히 탑다운 방식의 장점이 살아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카롭게 매크로가 반영된 시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종목에 대한 어설픈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시황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양쪽 다 어설프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섞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들이 어려움을 주는 거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 결론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우사인 볼트하고 그 다음에 칼 루이스라는 단거리의 황제들이에요. 서아프리카계의 흑인들이 지금 100m 상위 기록 500개 중에 6개를 빼면 나머지 494개는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그거 들어봤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아벨 키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라톤에 있어서는 또 케냐 선수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마라톤의 강자예요. 어느 정도 되냐면 매년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기준으로 보면은 지나간 14년 정도 경기에서 13회를 케냐 선수가 우승했어요. 그 14회 동안에서 한 번 우승하지 못한 한 번이 이봉주 선수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전 얘기죠. 그죠? 몇 년 전부터 14년간 동안 13년은 케냐 선수가 우승했는데 한 번만 이봉주 선수가 우승한 거래요. 이봉주 선수 아시죠?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그럴 정도로 14번 중에 13번 케냐. 지금 이 사람도 케냐 유명한 마라톤 선수더라고요. 근데 케냐 사람은 마라톤만이 아니고요. 하프 마라톤, 그다음 800m 뭐 이런 중장거리에서는 압도적으로 상위의 거의 60%는 케냐 사람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 케냐 사람들, 이렇게 우승하는 케냐 사람들은 또 특이하게도 리프트 밸리라는 지역 칼렌진족이라는 그쪽 출신들이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라톤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뭔지는 스포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압도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원인을 가진 데들은 이제 육상 관련해서 100m 아주 짧은 초단기의 게임에서 아주 압도적이거나 케냐 사람들처럼 이 칼렌진족처럼 아주 그냥 장거리로 뛰는 데 있어서는 그렇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 아벨 키루이라는 사람이 100m를 뛰면 어떻게 될까요? 우사인 볼트가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내가 기본적으로 더 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연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장거리에 더 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우사인 볼트나 칼 루이스처럼 단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서아프리카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특별한 능력. 이 사람들의 근육 구조나 이런 게 좀 특이한 거는 막 다 검사된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은 영장류 가운데 특별히 인간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는데 특화돼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 목덜미에 있는 인대는 두개골 아래 부분과 목을 연결하고 있는데 달릴 때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해서 오래 달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이 긴데 이유는 다리의 힘줄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매번 발을 뻗을 때마다 에너지를 절반 정도 비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큰 볼 기근이라는 것도 달릴 때 수축을 해서 좀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마라톤에 더 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우사인 볼트나 칼 루이스처럼 특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서 100m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 탄환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장거리를 위해서 장거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그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장기 투자로 승부를 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원래부터 적합하도록 태어났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고요.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